올바른 정보 공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정보 공유란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 함께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부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의 정보가 정보보호 제도에 알맞게 공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켜야 하는, 보호해야 하는 정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서는 안 되겠죠. 저작권도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저작권 있는 정보는 저작권자에게 미리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CCL이 있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할 겁니다. 아마 중학교 때 CCL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겁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저작권자에게 이걸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걸 CC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한 표시와 그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영리 표시를 한다든지 2차 저작물에 대해서 동일 조건으로만 표시해야 된다. 즉 변형을 금지하는 것. 또는 2차적 변경을 허락은 하되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4가지 표시를 가지고 총 6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터넷에 블로그에 가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로그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고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는 활용 목적을 밝히면 이용 허락 범위 조건 하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학기 때 이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주제에 맞게 활용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 놓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정이나 재배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허용한 범위까지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매번 나의 정보를 사용하려고 할 때 허락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CCL을 이용해서 정보에 대한 사용 권한을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인정보나 저작권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보호해야 되는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공유를 하면 좋겠죠. 다음 상황에서 정보를 올바르게 공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OX로 표시를 해볼 거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각각 적어보도록 할 겁니다.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에 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확인을 하려면 우리 늘상 하듯이 리로스쿨에 작성을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같이 작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같이 작성을 하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정보와 보호해야 되는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보기별로 이것이 보호해야 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공유해야 되는 정보인지를 구분해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작성해 볼 겁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이야기했었고 이것을 우리는 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보호법을 침해하는 사례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작성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마지막,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상황에서 올바르게 공유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표시를 하고 이유에 대해서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